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표적 항암제가 항암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으로는 4일 연속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7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92,100원대 찍고 지금 9만원대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항암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트렌드 이 부분도 좀 알 수 있는 어떤 기사입니다. 자, 이 표적 치료제 항암 시장 성장을 주도한다. 이 표적 치료제는 이제 타케티드 테라피라고 하죠. 무슨 치료제는 대부분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항암제는 이제 1세대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이 표적 치료제는 개발된 지는 오래됐는데, 제대로 이제 그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죠. 2011년도부터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여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뭐 키트루다, 옵디보,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티센트리,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뭐 캄넬리주맘 이런 식의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3세대. 요게 이제 전체 항암 시장이죠. 자, 항암 시장은 이제 매년 이제 11%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암과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자체가 가장 크게 일단 계속 이제 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도 보면 전체가 3천억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이제 한 400조 정도가 넘습니다. 과거에 뭐 200조, 100조 하다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의 성장률, CGPR 기준으로 보면 21.8%, 면역 항암제가 12.7%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호르몬 항암제 대비해서 가파른 어떤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신약 개발 회사들이 대부분 항암제를 선택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뭐 개발하기가 힘듭니다만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주요한 어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항암제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표적 항암제가 전체의 44%, 면역 항암제도 228개로 40%,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가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종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FDA에서 이제 55개 신약 허가 어프로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47개가 표적 타켓의 약물입니다. 표적 항암제 중에서는 저분자 함물질 형태로, 그러니까 리보세릭 같은 경우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이런 형태가 이제 55%. 그 다음에 단백질 기반이라고 하는 건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체라든지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저분자 함물질보다 그 분자 크기가 달톤이 한 3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막 안쪽을 투과를 못하는, 그러니까 세포막 바깥쪽에서 타켓을 정해서 블락킹하는 요런 형태가 36%. 올리고 이제 뉴클레오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RNA나 뭐 DNA, 그러니까 주로 이제 RNA 치료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각광을 받는 어떤 분야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표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체에서 상당 규모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유전자가 발현시키는 이제 결국 정상적인 어떤 단백질에서 몸의 이제 대사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 이제 뭐 가변된다든지 돌연 변이가 생기면 이게 이제 안 발현하는 형태고, 이런 어떤 분자 생물학적인 어떤 구조를 알아서 이제 표적 그 항암제의 타켓이 이제 대부분 단백질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단백질이 이제 정상세포 말고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고 이걸 이제 기전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런 데 구별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암의 특징인 활발한 어떤 분열과 증식을 하는 부분들을 해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있는
것들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성장이라든지 생존, 그 다음에 뭐 전이 이런 쪽에 어떤 관련된 단백질과 유전자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이 부작용이 최소화된 어떤 장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대표적인 이제 T세포 형태가 면역감문 억제로 이제 블락킹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소해서 본연의 어떤 면역 기능으로 암세포를 대응하는 요게 이제 면역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면역 치료제가 반응률이 종양 미세 환경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률이 한 20%, 30% 있는 부분을 이제 올리고자 타켓으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표적 치료제 조합 같은 이제 레지먼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세포의 어떤 암 환자의 어떤 치료 선택권을 그 여러 이제 치료 옵션 자체를 다양하게 주는 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혁신 신약 가능성 입증할 이제 표적 항암제로 국내에서도 뭐 파로스 아이오바이오라든지 HK 이노엔 여기도 보면 타켓이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FLT3 돌연변입니다. FLT 이제 3 같은 경우에도 이 뭐 막간 뭐 통과하는 이제 그러니까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 쪽에 이제 사용되는 어떤 부분이고 HK 이노엔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폐암 쪽에서는 보통 EGFR 관련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 여기에 이제 L858R 여기 또 변이를 보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TP를 결합하는 부분들을 타켓하는 게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도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ATP가 결합을 해야 인이 이제 들어가야 이제 뭐 신호 전달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합 부위를 뭐 구사를 하고 기타 타켓의 이제 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이제 DNA가 에러가 생기면 이거 복구하는 형태인데 암세포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때문에 성장이나 전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에 파프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레지먼 병용 관련해서 이제 표적하고 면역 관련되는 부분에 병용요법 임상 관련해서 키투르다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합니다. 단독으로 한 500개 하고 병용으로도 뭐 한 합하면 1000개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사의 키트루다를 일단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이제 키트루다도 병용을 하면서 임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HLB 같은 거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밥의 어떤 조합으로 임상을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고 리보세람의 어떤 병용은 간암의 이제 RB 등급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간암 환자들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항암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요 기능이 떨어져도 효과를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치료 옵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리보세라닙의 어떤 기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간암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큰 이제 폐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 옵션 자체가 제한적인 뭐 비인두암 이런 쪽에 이제 병용에서도 효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계속 쓰면 암세포가 이제 변이가 나서 그 접합 부분을 그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내성이 생기면 또 이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는 한 번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면 그래서 세대가 계속 나오는 거는 내성이 생기면 기존의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FDA에서 허가받은 약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내성이 생기면 표적 치료제는 다음 치료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도 이게 종양 미세환경 관련되는 부분에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에 양봉이 내고 연속된 어떤 양봉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화요일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정선으로 휴장이었고 어제 오늘 3일 동안에 지금 5일선 부분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그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진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양봉의 이제 시가 라인은 88,000원이니까 뭐 9만원대 라인입니다. 그리고 5일선 가격을 보게 되면 92,260원대. 그러니까 이 가격에 머물다는 것 자체는 이제 플랫형으로 이제 가는 어떤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 자체가 뭐 9만원대 요 왔다 갔다 라인 자체가 MDD 기준으로는 129,000원대 대비해서 30%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의 가격단에서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훼손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탄력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D- 오늘 기준으로 보면 포드파 골데이터가 3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카운트다운 이제 피리어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가격대는 지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강한 모습을 아침에는 9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나와서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양봉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금리 단 영향을 또 받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화시키는 수급이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신한 쪽에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겠죠.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소폭 매수입니다만 신한의 어떤 매도가 현물과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수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2조 밑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는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사라졌거든. 월요일 양봉 낼 때만 이제 들어오고 양봉이 아니었을 때는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결국 거래가 줄었을 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쪽에 이 흐름이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 9만원대가 유지되면서 이제 5장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종가 관리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다음 주의 구간도 굉장히 뭐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윗단에 보면 이제 추세에 중요한 21일평과 파라볼릭자는 이제 10만원대 밑단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행보하게 되면 추세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선이 이제 내려오는 상태에서 주가를 이제 플랫형으로 가고 있다가 양봉을 빼면서 올리면 바로 이제 추세가 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격을 잡는 흐름들을 반드시 보여주고 거래가 늘면서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 연봉의 시가 라인 그러니까 105,000원대가 결국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쇼스키즈 유지 가격의 11만원, 105,000원 여기가 지금 살짝 저항대로 바뀐 거예요. 예. 이걸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돌리든지 아니면 빨리 안 돌릴 것 같으면 플랫형으로 가서 이제 돌리는 시도들을 하는 모습을 차트상에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가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들이기 때문에요. 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